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자, 지금 일요일입니다. 지금 10시 한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일요일 날에도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셀트리온 제약이 왜 움직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셀트리온 제약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구간부터는 그쵸?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잡았을 때 정말 보유 기간을 확 줄여가면서 내가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24년도죠. 이때는 뭐가 예정되어 있나요?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죠. 언제 하는지에 대한 문제만 남아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갖춰지지 않았다. 최근에 미증시가 좀 안 좋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래요? 금리를 더 올려서 아니에요. 그렇죠? 동결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는데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리는 내려요. 내리긴 내리는데 뭐 3월에 내릴 건지 4월에 내릴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남은 거지. 뭐 더 이상 뭐 기간을 조금 더 길어간다 그래서 뭐 금리가 더 올라가고 고금리가 유지돼서 뭐 성장주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뭐 제약주가 안 가고 이런 상황은 애초에 벌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호재거리가 있죠. 그렇죠? 합병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움직이는 것 같죠?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맞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죠. 주가는 무조건 선반영한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보세요. 지금 거래 정지 중입니다. 그쵸? 합병 승인이 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한 가지예요. 이런 부분이 나오기 전에, 그쵸? 뭐가 나왔어요? 상승세가 나왔다. 그리고 나서 다음 타잔 누구예요? 셀트리온 제약이다. 근데 이 구간에서 왜? 자, HLB 어때요? 신고가죠. 한미약품 어때요? 신고가죠. 종근당 어때요? 신고가죠. 레고캠바이오 어때요? 신고가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동일하게 다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즉 제약주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건 각자 종목별로 그쵸? 각기 종목별로 개별적인 이슈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뭘 봐야 된다는 겁니까? 여기서 한 가지 내용만 딱 보면 돼요. 지금 제약주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에 뭐 정확하게 갖춰져 있다. 그쵸? 자, 작년까지는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계속해서 치고받고가 있어 왔으면서 저가와 고가를 지속적으로 높여갔는데 올해는 거기에 2차 전지 반도체가 계속 치고받고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약주도 추가될 거예요. 한국 시장에는 성장 3인방이 있습니다. 지금은 AI까지 추가가 됐는데 그거는 반도체하고 거의 좀 통합되는 분위기죠. 거기서 뭐 로봇 뭐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통적인 한국의 성장주들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제약주입니다. 근데 제약주가 왜 23년도에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냐 이렇게 보면 금리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금리가 인하 시기에 대한 문제지 더 이상 뭐 금리를 높여가고 6.5 가고 7.5 가고 8.5 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물가는 이미 잡혔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다시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쵸? 자, 파월이 12월 달에 말을 조금 유아스럽게 좀 풀어가니까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그냥 시장은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과열권에 있어서 파월이 조금 그냥 좀 워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냥 언제 인하할래? 그 부분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그쵸? 연준이나 미국 정부 측이 더 조금 급한 시기입니다. 11월 달에 대선 있죠. 그쵸? 그럼 경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물가도 많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경기를 더 눌러놓는다? 그 자체가 문제예요. 미국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실적이 좋은 놈들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삐끗하면 정말 경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만든다? 그러면 대선에서 패배하겠죠. 그렇죠? 최소한 싸울 정도로는 만들어 놔야 된다. 그리고 상대가 트럼프기 때문에 그렇죠? 자, 수도 없이 그 대놓고 공격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 한 가지 내용밖에 없다. 지금은 선반영하는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 왔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은 뭐 개별적인 합병에 대한 이슈를 내가 볼 게 아니라 제약주들에 있는 이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자. 그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대장입니다. 지금은 그쵸?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연초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이 내용은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지금 현재 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요. 1월 달에 제가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립니다. 자, 근데 특징점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신고가 종목만 매매한다는 것, 그리고 무료로 진행한다는 것. 그쵸? 셀트리온 제약이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만 신고가 종목이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다른 신고가 종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쭉 보면, 자, 보세요. 여기 정확하게 1월 5일, 그쵸? 1월 5일 있죠? 정확하게 1월 5일, 그쵸? 1월 5일, 여기 장중 매매 9시 48분. 이때 어떻게 매매가 됐습니까? 에코프로 BM 현재가 29만 원 매수해라. 그쵸? 근데 12시 13분에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30만 9천 원까지 올라갔다. 근데 에코프로 BM, 자, 보세요. 12.9%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한 10%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요? 신고가 전 단계가 정배열 구간입니다. 그리고 정배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가가 높아져야 돼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공략이 이루어졌고 하루에 한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시가 부근에는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1월 5일 어버브 반도체. 그렇죠? 저는 모든 종목을 스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하락하기 전까지는 매도 안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 자, 내용 보시면 신고가 구간에 있죠. 근데 신고가 돌파가 이미 요날 나왔어요. 그렇죠? 요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날은 12월 19일이죠. 금요일 날 1월 5일 날도 하루에 뭐 한 2%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는데, 자, 12월 19일 날 요날 신고가 돌파 구간 상한가 간 날 요날 공략을 해서 한 15% 정도의 수익을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2월 19일 두산로보틱스 8시 50분 뭐예요? 창시작전. 8시 53분 뭐예요? 창시작전. 그쵸? 정확하게 시가에 체결이 되죠. 12월 19일 어버브 반도체 장시작전 12,940원. 지금 얼마? 14,870원. 그쵸? 이날 어때요? 상한가 마감. 그쵸? 상한가 가격 얼마? 14,640원. 이 가격보다 더 낮습니다. 그쵸? 자, 그렇다는 건 내가 매수를 잘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몸통 구간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하락할 때 팔기 때문에 12월 21일 날 매도를 다 해요. 하지만 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계속 발생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핵심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고가 매매, 즉 돌파 구간에 공략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틀 동안 수익이 얼마? 한 10% 이상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공략을 또 한 겁니다. 그렇죠? 신규를 다시 들어갔다. 그렇죠. 이런 매매가 왜 나온다? 신고가, 즉 선반영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른 종목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보면, 자, 여기 12월 22일 시노펙스, 테크윙, 레고캔바이오 이렇게 세 종목 딱 들어갔죠. 이거 되게 많아 보이는데 중복되는 종목이 계속돼요.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죠. 어버브 반도체 하고 어버브 반도체 또 하죠. 그렇죠? 시노펙스도 올려보면 또 있습니다. 자, 시노펙스 한번 볼게요. 시노펙스. 자, 보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하지만 저는 언제 판다? 하락할 때 판다. 그렇죠? 하락할 때 1월 4일 목요일 날. 하락할 때 그냥 팝니다. 9% 수익 못 먹었어요. 하지만 5,200원부터 시작해서 이날 종가 얼마예요? 7,700원. 50% 이상의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보유기간 어느 정도 돼요? 2주가 채 안 걸려요. 이렇게 내가 신고가 돌파 구간에 정확하게 공략을 했을 때, 그렇죠?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폭이 50%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모든 종목이 이렇게 될까?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도주가 되는 모든 종목은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내가 매매하는 종목은 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리스크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스킬이 갖춰져 있다면, 그렇죠? 주도주가 되고 있는 모든 종목은 신고가를 거쳐오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데서 막 나 저가 잡을 거야, 고가 매도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 이런 상황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주도주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신고가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소통방이다. 내가 막 23년도까지 막 고가에 물리고 손절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무엇보다, 그렇죠? 무엇보다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그렇죠?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쵸? 여기 신고가 검색기, 어떤 종목을 제가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종목 추적을 해야 되는지 이 신고가 검색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 종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이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도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셀트리온 제약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지금 제약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요. 금리 인하는 확정이다. 하지만 시기에 문제가 있다. 그 시기의 문제 동안 조정을 준다면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된다. 그리고 제약주 중에서는 그쵸, 셀트리온 제약이 대장입니다. 지금 모멘텀도 가장 좋고 그냥 확정된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쵸, 확정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한 가지 내용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게 가격을 어떻게 잡고, 그리고 가격을 토대로 내가 보유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쵸, 제약주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한 가격대를 잡자. 그리고 그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제약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온 건데, 단기 보유 전략 뭐라 그랬어요? 2주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된다.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2주 안에 끝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위험을 잡기 위해서는, 즉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대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왔는데, 요거를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되고요. 무엇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셀트리온 제약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의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제약주에 대한 그 정리된 내용이 필요하다 하시면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신고가 주도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략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 수 있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이 그 매매 전략을 잡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